네, 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에 일주로는 을미입니다. 을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미, 을목과 미토죠. 어떤 느낌이 드나요? 꽃이 뿌리를 흙에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심플하겠죠. 그리고 나무와 흙의 만남.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 삭막한 느낌도 들어요. 제가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물이 있어야 되고요. 불이 있어야 되겠죠. 성장하는 데는. 그리고 물과 불만 있어도 되나요? 자라는데 필요한 네, 바로 채집을 하고 수확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은목이에요. 꽃입니다. 형상은. 그리고 미토 같은 경우에는요. 양에 해당하고 흙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만남에 대해서 본다면은 구조론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아무래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사화가 나오는 을사라든지 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복잡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을미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9일, 그다음 을목이 3일, 기토가 18일이에요. 대부분 흙의 포지션을 가지고 지장간에도 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과다하겠지만 이 안에 불도 있을 거고요. 나무도 있으니 뿌리가 정확하게 내려와 있죠. 을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 포지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필요한 1순위는 금수에 해당하겠죠. 양의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물이 필요하다. 신강 한 편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 강의를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대충 봐도 신강하다, 신약하다 보이죠. 구체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보자면 다양해요. 목이 65%, 화가 10%, 그리고 토가 25%입니다. 조금은 복잡하죠. 다른 것보다 이제 오행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뒤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기 때문에 신강 신약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낯설 수도 있고요. 일주만 봐도 이렇게 세 가지 오행이 섞여 있는데 네 가지 사주를 본다면은 경우에 따라서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일주론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래도 목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 미토가 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토를 봤을 때는요. 나무가 토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재성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강한 포지션은 아니에요. 나무가 불을 키우고요. 불이 흙을 키우니 목생화, 화생토하니 재성 포지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성은 내가 극한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강하지 않았어야 될 부분이지만 지장간을 보면은 이렇게 을목도 포함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뿌리가 지지에도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분화를 조금은 시켜보실 필요는 있어요. 물론 나중에 사주를 볼 때 하평충 파행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네, 또 신강 신약도 섞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조건이 뒤바뀔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신강력입니다. 이어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신강한가 신약한가. 그냥 봤을 때는 엄청 신약한 포지션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세분화를 시켜서 보니 이 양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을미라는 게 65%가 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10% 그리고 토가 25%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하지만 그렇게 또 극신약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050 신강력. 마이너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신약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봤을 때 그냥 봤을 때는 신약한 일주더라. 그렇지만 지장간으로 봤을 때는 또 신강한 부분도 있더라.
그렇지만 합산을 해보니 신강력은 마이너스 1050이더라. 애매하지만 중신약이라고 봅니다. 중신약 일주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혼란스러운 부분에서도 딱 무자르듯이 잘라보면은 신약하더라. 결론은 신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용신을 잡을 때도 당연히 비견 그리고 인성 이렇게 해서 인비로 잡으면은 맞겠다. 이런 부분도 이해가 되죠. 용신 잡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유명인입니다. 을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명인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강호동님이죠. 그리고 방탄의 조슈아님, 세븐틴, 유나님, 소녀시대, 김영철님, 송소희님, 신세경님, 김남주님, 이수만님, 손석희님, 최민식님, 유지태님, 홍지민님, 이송 이런 분들이 을미일주고요. 대부분 조금은 철학적인 느낌이 들어요. 대체로 이 유명인이라고 해도 뭐 가수라거나 탤런트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대부분 연예인 계열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이 봤을 때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철학적인 느낌과 외로운 느낌 이런 인생 세계사를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일주입니다. 그리고 동물과 형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과 형상을 본다면은 당연하게도 이제는 빠르게 볼 수 있겠죠. 푸른 양이죠. 그리고 형상은 꽃이 넓은 땅 위에 존재하는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고요. 조금은 무언가 삭막한 느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형상적으로 봤을 때는 무언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화계적인 키워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토와 결론적으로 토이기 때문에 화계의 성향을 띈다 이렇게 보고 지장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그래도 일간을 생해주는 개념도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고요. 고론, 묘론으로 봤을 때는 또 미토 같은 경우에는 목의 고죠. 그렇기 때문에 목의 고기 때문에 또 고 그리고 목의 묘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화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상은 이렇게 보고요. 그렇고 형상을 봤기 때문에 이제 성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일단은 이 을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중간관리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통제를 잘한다. 연구하는 것도 잘해요. 그리고 사업을 설계하거나 연구하거나 사람을 연구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흥미로운 성향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철학자 이런 키워드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의 사업과 직장인을 중간에서 관리하는 키워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중재자죠. 중재자적인 느낌도 있어요. 남들과 다른 남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적응력이 많더라. 직업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이 을미 같은 경우에는요. 문학, 예술, 종교, 철학, 스포츠, 금융, 의료 이런 부분에서 유리함이 있다고 봅니다. 일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외롭고 고독하고 고독한 것을 이제 즐기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일주입니다. 이런 일주들이 왔을 때는 사주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사주에 대해서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주역적인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주역적으로 봤을 때는 택화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택화역 같은 경우에는요, 실속을 추구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상과 현실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주론적인 사주적인 개념하고 반대로 주역으로 봤을 때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일주는 조금 유사하게 해석이 되는 일주예요. 반대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을사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부분도 조금 있었어요. 조금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 해석이 된 부분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하면서 이렇더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상담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함이 있고요. 예체능 예술적인 부분에서도 능력이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혁명, 키워드는 변화, 파산,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이나 혁명이나 똑같네요. 그리고 반란 키워드들이 있어요.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면 유명해짐 이런 키워드를 가진 주역으로 봤을 때 택화역이 그런 부분이 가지고 있으니 무언가 변화 혹은 혁명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부분도 겸하고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요. 주역으로 봤을 때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는 일주가 아닐까. 그리고 이 화계적인 부분이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고론도 알아야 되고 반대로 하평충파행의 영향도 많이 받고 토라는 게 변화의 시기를 가지고 있는 환절기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조금은 접근하기가 난해할 수 있어요. 목화토 금수가 있는데 이 목화 금수는 명확하죠. 하지만 이 중재자인 토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을미일주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을유일주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